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2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트론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워렌 버핏과의 지금 오찬이 취소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출국 금지 되었다라는 루머까지 같이 나돌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론이 최근에 이제 트론의 저스틴 선이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5천을 이제 실제 경매에 낙찰되어서 이번에 그 5천을 하기로 했는데 5천이 지금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트론에서 지금 나타내는 거는 각계 친구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러운 심장 결석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어 워렌 버핏 회장과의 5천을 취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신이 아파서 지금 못한다라는 내용을 하는 거고, 현재 몸 상태는 안정됐으며 회복 중이다. 인터뷰에 응할 수 없어 양해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오찬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재미난 게 다른 루머까지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제 참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스틴 선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 이게 이제 중국 인터넷 금융 리스크 전문 단속반이 불법 자금 모집, 자금 세탁, 음란물, 도박 연루 등 혐의로 공안기관에 저스틴 선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보도 내용은 근데 차이신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모두 괜찮다. 그리고 병세가 호전된 뒤에 외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머가 이제 돌고 그 다음에 다시 해명을 하는 저스틴 선이 다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굉장히 루머가 많이 돌고 있어요. 이 저스틴 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주목을 많이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지금 이제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다, 연기다 말이 많은데, 실제 이제 트론 파운데이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연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과정들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재미난 이벤트였을 것 같은데 이게 취소가 되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을 만난다고 해서 트론이 갑자기 난리가 나고 막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것보다는 그냥 이벤트로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그게 좀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다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를 이미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부에 대한 또 대가이기도 하잖아요. 이 워렌 버핏과의 만남이. 그러니까 한 번은 만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잡고 만날 것 같긴 한데,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트론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급락하는 형태,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더더욱 같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트론 자체의 펀더멘털적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과거의 그 전망치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단기적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과거에 지금 하락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 9,679달러 선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락세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되게 큰 포인트로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아주 이제 작은 하락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세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과거에 테디라는 이 분석가가 그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부분은 20일 EMA선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지지를 받았던 과거의 패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패턴에서 지금 그 시장에서 이 20일 EMA선을 찍는 그 순간까지의 기간을 쟀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요게 이제 주봉으로 연결되는 건데 16발 그리고 112일 그리고 77일 그리고 84일 91일 그리고 84일 77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찍는 기간들을 이제 재봤고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이게 이제 6월 거거든요. 그래서 70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12일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70일에서 90일 정도가 이 구간 20일 EMA 선을 찍는 구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최고가 지금 112일 정도 됐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서 20일 EMA 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순간부터 요걸 찍는 순간까지 이 순간이 한 번 정도는 올 거라는 거죠. 이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계속 이 지지를 받아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 정도는 찍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차트로 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계속 찍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 20일 EMA 선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지금 가격 캔들하고도 이격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그 가까워진 상태. 그래서 EMA 선과 20일 EMA 선과 그리고 이 캔들이 붙는 그 순간이 지금 이제 올 것 같은데 그 순간이 한 1, 2주 내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여기서 빨리 하락하면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고 아니면 이 가격이 위에서 놀면 조금 더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주치는 그 지점을 좀 더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 좋은 지지선으로서 역할이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겠고, 만약 이게 돌파가 돼서 만약 하락으로 한다면 이 지지선의 의미가 이제 또 퇴색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지지선으로서 20일 EMA 선을 조금 주요적으로 봐야 될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분석인데요. 지금 이거는 좀 독특한 3일 분석이에요. 그 3일봉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지지선을 50 이동평균선, 52일은 아니네요. 50 이동평균선인데 이렇게 이제 과거에도 아까와 비슷하게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패턴. 그래서 지금 이 52평선이랑 202평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202평선을 그 골든크로스로 올라가는 순간 이 순간이 있었죠. 그때부터 계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고 여기서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0 이동평균선이 20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2평선도 이제 주요적으로 한번 봐야 될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차트를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하루짜리나 뭐 1시간짜리 뭐 이런 거 30분짜리 막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막 흔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멀리서 장거리에서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자, 비트코인의 흐름을 연봉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을 기준으로 봉으로 나타낸 건데요. 시작점, 끝점. 이게 최고점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양봉이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거기서 음봉이 딱 두 개가 나왔어요. 1년으로 따졌을 때 그게 2014년과 2018년 작년이죠. 작년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빨간색으로 지금 하락하는 폭이 1년 중에 가장 컸던 해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는. 근데 2019년도에 다시 돌리죠.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이 더 크게 양봉으로 이제 전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치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추세가 지금 쭉 상승하는 흐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락하는 흐름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트렌드를 보면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흔들림이 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실만 하겠죠. 자, 그리고 제이콥 캔필드가 또 전망을 단계적인 분석들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1,000달러 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저항선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9,750달러 선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찍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걸 뚫고 다시 내려가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갈림길인데요. 여기서 이제 뚫고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들을 더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락하면 8,200에서 8,50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락할 때 주의를 유하고, 만약 상승한다면 주요적으로 지금 11,000달러 선,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이 트렌드 라인, 이 상단에 있는 이 라인까지도 터치를 할 가능성. 그래서 상승을 했을 때에는 이 라인까지 보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에는 8,200에서 8,500달러 선까지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지금 한번 보시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하락세를 보이긴 하는데 조심스럽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냥 안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프트 결제 속도 13초로 단축했다. 리플을 위협한다. 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기사냐면, 결국에는 국제 결제 시스템망 이제 스위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지금 현재 각 은행별로 이제 송금하는 송금의 속도들이 훨씬 더 빨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훨씬 더 느렸어요. 뭐 하루가 걸리고 뭐 이틀이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스위프트가 굉장히 느렸던 그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라졌죠. 이 빨라진 이유는 결국에는 리플 덕분입니다. 리플이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리플의 속도가 워낙 또 빨랐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스위프트도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제 속도를 13초로 단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빨리 기술을 이제 따라잡는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스위프트가 지금은 현재는 점유율이 가장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이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로 높아질지, 또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리플의 지금 이제 경쟁력들, 지금 엑스커런트로 지금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은행에서도 지금 200곳이 넘는 곳이 엑스커런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리플과 스위프트의 이제 경쟁 관계가 경쟁 관계가 될지 아니면 협력 관계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열심히 스위프트도 기술 개발을 하면서 아마 둘 다 조금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에는. 지금 스위프트가 지금 송금할 때의 이제 서비스를 7개 국가에서 17개 테스트로 진행을 했고, 은행 간 결제 시간이 대부분 25초 이내로 짧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짧은 곳은 호주에서 싱가포르로 13초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건당 결제
속도가 4에서 7초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지금은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이제 13초나 뭐 4초에서 7초나 그렇게 뭐 큰 그 실질적인 그 느끼는 정도는 좀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리플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X 래피드 쪽으로 지금 이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좀 생각처럼 된다면 지금보다 뭐 속도는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경쟁 관계에서 리플이 또 열심히 개발을 하거나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발전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리플에 정말 위협이 될지 아닐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것만으로 리플에 완전한 위협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주간 거래량 사상 최대치 경신이라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좀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갈수록 이게 늘어날 것으로도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해시율이 중요한 부분은 이 비트코인 해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통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는 흐름들, 좀 상관관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요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해시율이 계속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7년보다 사상 최고치인 8배에 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해시율의 상승과 비트코인의 이제 반감기가 현재 횡보하는 가격 수준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해시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에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 그리고 알트코인 출혈속 비트코인 지배력 확대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지금 확대가 이제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점유율이 아무래도 그 상승을 많이 했었죠. 최근에 상승한 비율이 뭐 70%에 육박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지배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점유율은 6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65에서 64, 65% 정도 지금 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구간이긴 해요.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저번에 2017년도 말 정도까지 왔었던 그 구간을 넘는 구간에 이제 돌입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배력이 많이 높아졌고, 비트코인이 지금 알트코인을 지금 거의 다 지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이 언제 좀 힘을 쓸지 차분하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가 규제 우려에도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인 이제 포브스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정치적 지배층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짓누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기술이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신도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층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자체가 그렇게 이제 기존의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들. 근데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앞서가 있고 그 기술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쪽이 지금 이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에서 그 데빈 위근 CEO도 CNBC와 인터뷰에서 온라인 시장의 리브라 암호화폐 지원은 위험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베이는 현재 이제 리브라 협회 구성원 중 하나이고 리브라를 지원하는 이유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유망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해 채택된 우수한 퍼블릭 블록체인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유망한 기술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의 CEO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대기업의 CEO들이 이걸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게 앞으로 뭐 페이스북의 리브라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또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IBM도 지금 계속 블록체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요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읽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블랙록 CEO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리브라가 아닌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 업체입니다. 블랙록. 이게 이제 CEO가 레리 핑크인데요. 이분이 이제 리브라가 기존의 암호화폐가 다르고 세계에 필요한 것은 리브라와 같은 특정 암호화폐가 아닌 새로운 기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리브라에 대해서 계속 이 리브라가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자체가 이제 새로운 기술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뭐 국제적으로 뭐 수수료가 낮아지고 송금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뭐 이렇게 그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기존 화폐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쓰일 수 있다라고 블랙록 CEO 같은 경우는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까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